그 사건, 그것이 진도 해역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고 저기 뭐 울릉도나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났더라면 전혀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그걸 소화를 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돌아버리든지. 그런 그 풀어냄의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제 방식대로 얘기하면 아마 터졌을 겁니다. 폭발했을 거예요. 폭발. 이거 사실은 요 와서 집집마다 엎드려서 절해야지. 아니면 진도대교 입구에 다 모여와가지고 절을 하든지.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밝은 날이었어요. 또 미왕사에 그날이 뭐냐면 저 부도전에서 옛날 미왕사에 살았던 스님들과 그리고 이제 한 120년 전에 저 청산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미왕사 스님들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 부도전이라고 하는 곳에 촛불을 야외에다 켜놨는데도 촛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12시쯤에 그 소식을 들었죠. 마침 여기 응진전이라고 하는 미왕사의 이제 오래된 법당 앞에서 저쪽 바다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저녁 노을이 아주 아름다운데 새로운 별이 뜨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한 아주 붉고 큰 별이 떠서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막연히 저녁에 그냥 밤을 샜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쫓아가서 저 배라도 훌쩍 들어 올릴 건데 그 애들이 불쌍하니까요. 내가 그걸 몇십 년 겪어보니까 구선해야 맞겠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들 불쌍하게 그 인도화장 다시 해서 한 세상 보게 하라고 혼이라도 건져서 물속에 다 있으니까 혼이라도 건져서 그 마른 잎에서 보낼 걸. 고생해야 본을 받아 하게는 흔온시오 채우는 곳이지. 우리보다 아마 엄청 많은 그 하중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당이에요. 그것이 이를테면은 종교의 지도자들.
아니나 서를 끝나 그 사람들은 총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걸 이 산을 이렇게 잘라버렸어. 그 산이 이렇게 실록이 우거져 있는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무슨 공사를 해서 허리가 잘려서 나갔어 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공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종교인들의 심성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하고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풀어내지 않으면 안 돼. 스스로 풀어내야 돼요. 날이라도 일상 생기기 여기 전사가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어떤 위해라든가 어떤 결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꼭 내 팔이 잘라져 나간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가짜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짜다. 사해자의 열예자로 사해 용왕의 물을 불쌍한 게 혼이라도 건져서 왕생으로 보내놓으면은 다시 인도한다 한다고 한게 한시상 다시 몰아가려고. 나는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고 하지. 네, 환생에서 다시 하라고. 너무 억울하지 않소. 세상 빛도 못 보고 이제 그 터벅터벅 하는 그 새끼들 우리는 난 노물이라도 크게 가슴 아프대요. 처음에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진도란 데로도 처음 알았고, 이렇게 먼 곳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오로지 이제 목적이라고 그러면 딸내미 찾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아무것도. 딴 사람들이야 좀 너무 마음 아픈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 좀 있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림 같아요. 아직도 그냥 언젠가 막 그냥 계속 그런 언젠가는 그러면서 사람이 멍하면서도 그냥 곁에 있는 것 같고 좀 막 그래요. 그냥 마음이. 손님도 보면 물건도 팔고 거기 좀 관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직장 구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 소개로 그냥 들어가게 된 거고 지금 한 1년 5개월 이제 좀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뭐 무거운 것도 들고 하니까 무거운 좀 힘들었는데 좀 뭐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좀 안 힘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뭐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건 없고 할만해요 지금. 처음에는 저번에 이제 뭐 직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김 공장으로 많이 다녔죠. 지금 뭐 이제 제일 처음에 바다에서 캐고 뭐 짐 만드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만든 김을 사가지고 제조하는 데도 있어봤고. 김 공장은 다 힘들어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눈물 나올 때 있고.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냥 노란 나비만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찾아왔는가 보다 하고, 이러다 말고 그냥 멍청하니 이렇게 나비만 쳐다보다가 있을 때도 많았어요.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제 수사하셨다고 하시죠. 그런데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무주고원이 됩니다. 물에서의 죽음은 100% 비정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제구하는 반드시 어떤 의례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생사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죽음과 너무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죽음은 좀 구별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적 그 손실, 엄청난 큰 손실인데, 이 손실을 방비하기 위한 극을 우리가 꾸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 내 아들이 돌아올 것 같고, 문 열면 아들이 거기에 누워 있을 것 같고, 또는 문 열면 아들이나 딸이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것 같고, 엄마 학교 다녀올게 이렇게 말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아들이 있을 것 같고 딸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죽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무당 그걸 매개하는 거죠. 그 전문가라서 그 매개하면서 계속 누군가가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게 만들기도 하고 막 엉엉 울고 슬프게 만들어서
눈물 빼게 하기도 하고. 미륵산 나주 꽃송이 무엇이요 사장님네 신발 하정네하고 놀자던 양아보라 애결하고 언니 서장도 빙빙 원세례랑 혹시라도 도와요 혹시라도 도와요 혹시라도 도와요 지내라도 도와주소 그래서 식긴꽃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의례가 뭐냐면 그 죽은 이를 넋으로 표현을 해서 그 죽은 넋을 그 죽은 이를 상징하는 넋을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고 그 가족들과 또 이별을 하게 해주고 그분을 또 깨끗하게 씻겨서 정화를 시켜주고 그분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닦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제 돌아가셨고 좋은 곳으로 보내셨구나,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이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지하는 단계인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전대로 보내자. 그만하고 전대로 가시자고. 육정삼 달에 송다고 서양산에 넋이 되어 안돼 감실로 보시죠. 살는jet도 가져가고 부모님도 뒤에 두고 생왕산 탈실정하고 가족을 보내 가족이야 가족이야. 우리에게 한 개장했던 옷이다. 우리 어머니는 역생에 얼마나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이제 장갑고 가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갖고 가. 내가 이거 놔두라겠네. 우리 어머니 이게 어디서 사고 엄마 나 좀 봐. 넘어가. 진도 바람이 이렇게 센 거 잘 몰랐고요. 또 이게 태풍이 또 자주 올지도 몰랐었고 그런 거에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에 그냥 도전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우스가 문제였는데 이제 바람에 이제 이렇게 불어갖고 이렇게 뭐 줄 같은 거나 묶어졌던 거 풀린 거 다시 묶고 그 바람 들어갈 자리 이제 테이프 발라서 이렇게 좀 바람 못 들어가게 좀 그런 거 좀 잡아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뭐 날밤 새다시피 했었죠. 걱정을 무척 많이 했었죠. 바로 그냥 지자마자 날라간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러면 SNS가 뭔지 몰라도, 나 자식 잃고, 알도 못하게 길거리 생활을 진짜 몇 년 동안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평상시에 편하게 살던 사람이 사업도 무난하게 잘 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왜 광화문에 가서 비탈진 보도블록 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면서 왜 그 이렇게 이분 하나 없이 밤을 새워야 되고 애들 영양사전 하나 갖고 생활해야 되고 우리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고 그거 하나 지금 우리 애들 지금 답답한 거 하나 좀 풀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호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더 이상 요구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근데 왜 이렇게 그런 게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냥 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냥 우리 애들 부탁을 해요. 그냥 입구에 서갖고 우리 애들 좀 지켜봐 달라고 곁에. 그리고 오늘 하루 좀 소란 피우더라도 내가 오늘 말끔하게 이발해드리고 갈 테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얘기하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아무튼 마음에 들게 깎아드리고 가겠다고 하고 이발을 좀 해드린다고 하고 그러고 진행을 해요. 거의 이제 뭐 상황이 저는 막 내 몸을 막 확대를 좀 해야 저녁에 조금 잠도 이렇게 이룰 수 있고 하니까 너무 막 장시간 동안 그렇게 잠을 못 자갖고 지금까지 몸을 막 피곤하게 해야 그나마 이제 4번, 5번 깰 거 이제 3번, 2번 이렇게 깨니까요. 그게 내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사상이 아닌 건 아시죠? 저희가 아직 애들 사망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제사상은 아니고 그냥 추석상은 하는데 애들이 먹고 싶었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가죠. 그리고 가끔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뭐 좀 해주라고 하면 그것도 해주긴 해요. 근데 어차피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과자 잡는 거 같은 거, 뭐 바나나 킥이라든가 뭐 이상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과자만 하면 나가서 사와야 되니까 진도에 놓은 가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나갔다 와야 돼요. 미리 전화 주시면 사갖고 와서 같이 놀려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남들은 꿈에도 가끔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직은 없고, 가끔 이제 저희는 TV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 이제 무료로 받아서 보는 걸 보다 보면 애들은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막 보면 이제 갑자기 막 중고등학생들 나와갖고 막 행동하는 거 보면 그때 이제 아들 생각도 나죠. 그때 뭐 혼자 울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150짜리 10개 안 돼 없을 텐데. 내가 그럼 그렇게 말한 게 일단 그분들이요? 찬민이 아빠나 우지 아빠나 고은이 아빠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무 연고가 없어요. 고작 가지고 있는 연고가 뭐예요? 우리 새끼가 이쪽에서 죽었다는 거. 그게 연고예요. 그 이름 모를 진짜 이런 데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삶의 끈을 다 자르고 오는 거죠. 왜? 다 싫으니까. 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청원의 기도를 드립시다. 식물 사고로 수습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가 좀 무섭기도 했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애기들이 살려달라고 그 유리창에 막 손이 막 피가 흐르는 막 그런 장면을 보고 잠수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여기가 진짜 우리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죽어가는 애기들한테, 그때는 진짜 우리 부부도 많이 울었어요. 애기들 참 그런 거 보고. 옛날에 이렇게 시골집에 초장이 나면은 이렇게 그 천막, 하얀 천막을 치잖아요. 우리가 칠 친다고 그래요, 칠. 그 천막을 치면 이제 그 안에서 그 옆에서 이렇게 돼지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군불 떼가지고 고기 삶고, 이쪽에서는 막 요리하고 김치 담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쪽에 행당채 이렇게 이런 데서는 고기 썰고 반찬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접시 날라서 대접하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지청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초상집이 진도 전체가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희생자 엄마 아버지들이 음식을 못 먹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전복죽을 써다가 드리면서 먹어야 싸우지 않겠느냐, 먹어라 이렇게 강권하다시피 하시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로 자기가 웃음을 좀 웃었다 그러면, 좀 크게 웃었다 그러면 옆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왜?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진도라고 다르겠습니까? 또 안산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안산이 됐든 진도가 됐건 죽음을 기피하는 것은 그거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도는 이제 불가피하게 그 죽임을 당한 혹은 그 사고를 당한 그런 현장이 됐잖아요. 불가피하게. 그 진도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진도는 그 슬픔들을 온몸으로 받아냈단 말이죠. 그 사건, 그것이 진도 해역에서 아니고 저기 울릉도나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났더라면 전혀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그걸 소화를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돌아버리든지.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날아가고 완전 정권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없었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근데 그거를 잘 생각들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그게 이 지역 공동체에 주는 스트레스며 그 여러 가지 문제며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유는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그다음 단계로 안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는 진도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의 그 가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힘 이런 것에 대한 나의 생각
있습니다. 사실은 진도가 굉장히 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몇 년 동안 계속 한번 크게 웃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이런 그러면서도 그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또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보다는 꺼려하는 것들이 더 많고, 그래서 사실 진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특히 양식업하는 분들은 정말이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교해서 안산은 마음의 짐은 얹혀져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그런 이제 물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이제 화랑유원지, 그 추모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설치를 하니 많이 안 해야 되니 뭐 반대하니 이런 갈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도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받아 안아줬잖아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진도 조도를 포함해서 맹골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수용했거든요. 자기의 생업의 피해를 수용하고 감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실제 상주는 안산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상주임을 자처했던 거잖아요. 안산에서 추모공원 하나 만드는데 서로 이렇게 분란이 있고 서로 의견이 매우 갈리는데 아마 그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일상의 죽음들이, 비극적인 죽음들이 또는 바다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들이 일상적이지 않았고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분들의 어떤 추모공원을 지금 진도에 만든다고 해도 진도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경례 천냥 후손 이루님 소개합니다. 서무공신 전공 충량 후손 정광훈님 소개합니다. 서무공신 박공헌 후손 박병식님 소개합니다. 1597년 9월 16일 그날 이제 전쟁, 그날 하루 전쟁인데 명량 대첩이라는 전쟁이 그날 그 전사한 사람들을 지금 정유재라는 순절묘요 거기다가 전부 이제 그 안장을 했는데 대개 이제 그 해전에 나간 사람들이라 시체를 못 찾아요. 그냥 거의 가묘에 그 이제 올시 옆에 있는 순절자 묘역은 진도 사람들의 묘인데 거기가 초원장에 혼을 전부 불러가지고 모신 그런 그 묘역이에요. 지금 한 230기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름 없이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한 4km쯤 떨어진 곳에가 외덕산이 있거든요. 그날 공격하던 일본 수군들이 2,400~500명 전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물이 빠르다 보니까 시체들이 저 남쪽으로 쭉 밀리면은 그걸 전부 이제 그 수습해 가지고 공동면지를 만든 곳이 외덕산 이제 거기거든요. 예, 그것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저는 나 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애들은 모두 다 좋은 일을 했단다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여기 잘 자란 그 둥텅둥텅 있는 것이 이제 전부 그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다가 복장이나 여러 가지 보면 바로 일본 수군지 알죠. 예, 아는데 당장 자기 형제나 이웃이 이 전사를 했거든. 하루 전날 또는 2, 3일 전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일본 수군 시체를 전부 걷어다가 그 양지 쪽에 공동묘지를 만들어줬다. 이건 그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그 없는 얘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도 사람들 그 해변 사람들 그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은 전쟁이고 또 시체는 또 별도 인간이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 수습해서 안장을 했지 않는가. 바로 뒤쪽에. 벌어진다. 그러면 끝을 빠뜨려 당겨봐. 우리 박병영 선생님은 아주 바닷일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이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물때에 대해서,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입니다. 박사들이 물으러 와서 박사 행세를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수상났다. 소 장기와 돼지 장기 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훤히 안 보고도 이렇게 알고 각을 낼 줄 아는 그런 분이고요. 옛날에 상여 있을 때는 그런 걸 꽃을 접거나 이런 일들은 정말 이분의 몫이었습니다. 김옥순 여사님은 저렇게 칼을 최고로 잘 가는 남편이 있는데 그걸 항상 비웃고 사는 네. 이 동네에서는 욕을 제일 잘하는 욕쟁이. 1950년에 태어났는데 바로 몇 달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날이 이 동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끌려가서 이제 돌아가시죠, 50년. 네, 요 일대에서는 보도연맹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일환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님을 기억조차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사에 있는 경우가 많죠. 10월 달. 그리고 우리 박근명 어르신 아버님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고 집병 걸려서, 그리고 박병현 선생님의 형님께서는 평생 동안 바닷일 하시다가 선박끼리 부딪히는 그런 큰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이유라는 게 그냥 지나친 과거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이분들한테는 큰 상처였고, 그 상처를 거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품고 있지만은 어떤 데는 밤에 꿈자리에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이 아래 마파람이라도 이렇게 부는 날이면은 굉장히 이쪽에서 웅웅거리는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사시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되짚어서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반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 생기시고 땅이지 인생은 사람조차 나오더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서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 그리고 느낌이 있고 그것들은 대단히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뭐 미소 짓거나 그러면 아, 좋은 걸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아, 뭔가 슬픈 상황이 그 사람에게 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듯이, 그것은 노래와 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속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침잠해 있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쁜 얼굴을 갖기도 하고, 이때마다 그의 망자들이 저런 모습으로 와 있구나라고 우리는 봐주는 거죠. 굿은 살아있는 사람 편과 죽어있는 편, 이승과 저승의 벽을 잠시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나만의 어떤 감정인 게 아니고 너의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의 반응으로서 봐주는 거거든요. 막상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풍물을 치겠어요, 뭐 놀이를 하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식김굿을 좀 배워뒀더라면 좋았겠다. 거기에 가서 그 한 맺힌 분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진도 식김굿이 제일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진도를 배우려고 했었죠. 그런다고 해서 당장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놓고 나면 가족의 그 가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옛날 이야기 나오고, 지금 현재 얘기 나오고, 망자 얘기 나오고, 잔치 얘기 나오고 하면서 마음을 계속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웃게 만드는 무색의 이야기도 나오고, 가족의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올렸다 내렸다 감정을 기복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눈물을 빼게 만드는 게 넋 올리기라고 그러죠. 망자의 신체를 종이로리 오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띄워내면서, 아, 망자는 이제 너희에게 맺힌 한이라든가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털고 이렇게 가시는데, 너희는 그걸 계속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서 울고만 있으면 망자가 발길이 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씻어내면서 망자의 그 입으셨던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리고 하면서 슬픔을 어느 정도 정화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길 닦음
세계관으로 저승세계로 가는 그 무가를 쭉 가지고 가면서 그 속에 다시 한번 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있긴 하지만 앞에서 이미 큰 산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잔잔하게 내려가는 구조가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우리 집이 배가 있을 때 갖고 가려고. 너를 나저 광목으로. 그 보조금은 어머니 언제까지 써야 한다고 했어요? 12월까지 써야 돼. 12월까지. 내가 문화재가 된 뒤로 연연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장님한테 국장님 저런 도로 불쌍한 새끼들 그냥 부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찌게 웃다가 전달을 할 데가 없다고 제가 한번 해보랍니다. 누가 하고 누는 데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시오 하다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얼른 오늘 갔다 온 집들은 이제 명단기를 잘 읽어. 시아모닐 시불주자고 배전기에서 19세 절차로 보면은 그들을 불러내서 우리와 더불어서 풀어내는 과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으니까 아직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무병을 앓을 것이고 또는 실제로 어떤 병을 얻을 것이고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선생님은 어디 왔어? 누구 만나고 온다고. 어? 누구 만나고 온다고. 식사 안 하셨으면 저기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304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실감이 나니? 아니요, 그냥 300명이라면서요. 우리 반이 몇 명이야? 30명이요. 10반이 죽은 거잖아. 우리 학년이 몇 명이야? 240명이요. 한 학년이 다 죽은 거잖아.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4월에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위패를 접었어요. 304개의 위패를 접고 그걸 위패만 단을 만들어서 쭉 학생들과 함께 그걸 접고 올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A4로만 하더라도 250장이잖아요. 한 권이 넘어가요. 이게 한 100개를 넘어가면서부터 지나가는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304개가 이렇게 쭉 올리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한 층이 이렇게 꽉 찰 정도로. 그리고 아주 넓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넋을 오려가지고 하기까지는 좀 힘이 딸렸죠. 근데 이번에는 위패는 반드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사회 요항 면에서 물려서 별거 모르는 사람 빨리 내보내 주시오. 넋을 건지기 할 때는 진짜 이거 던져놓고 제가
망자 옷을 들고 이렇게 초가망석을 하면서 넋을 부를 때 진짜 제가 느끼는 그게 뭐라고 형용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그 저 바다 속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손 위에 올라와서 이것을 그 잡을 것 같은, 그리고 나는 제발 잡아라고 하면서 막 그 내 혼신을 다해서 막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 저한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산도 산도 이려오고 물도 물도 이려오소 산도 이려오고 저 산도 이려오소 여시던 고운망제 어디에 가였는가 고사리만큼 갱기가 차 사고 난 당일날부터는 그때는 모든 종교를 다 그냥 믿었죠. 그때는 살려달라고. 아빠나 유가족이 저 앞에 서주세요. 그럼 들고. 참여를 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빌고 싶은 게 있었어요. 노상 나 혼자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 그래서 영혼을 또 달래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딸내미 이제 내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그 위에서나마 좀 이루고 싶었던 거 꿈이라도 좀 이루고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계속 굿하는 동안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짜리 제가 뺄 테니까. 내 아내가 신여스니 꺾은지고 헝건져라 부러운 선물 주었으니 보통하고 서러워 혼백조차 못 오랴. 아이고 내 신세 불쌍하더라 그 동자 혼신 맹두 혼신 못다 살고 못다 있고 라마스야 라마스야 대활연으로 설설이 어찌하니까 누가 말이냐 해당하네 대하리시나 대월활연으로 설설이 나리소다 경을 입고 나니 12대문이 끊이구나. 그럴 때도 있으나 놀리지 마시오. 좌우로 세웠으니 어찌하리가 좋더란 말이냐 예라만세라 대신이나 대활연으로 서기의 날이 솟아 성주여 성주 근본이 어디 메고
경상도 안동땅 제비년의 솔씨를 받아 남산에다 던져던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항장모기는 대안네 장장모기 대안네 낙낙장선이 쩍 벌어져서 이 대들보 대했단 말이냐 얘라 만소야 대활연으로 들성이 나기소사 이 쌀 갖고 밥에 갖고 당신 10분만 잡자. 응?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씻을수록 더위 좋다. 사람들 주지 아니, 말고. 거기서 내 물어보니까 자꾸 욕합니다. 자꾸 씻어요. 자꾸 앞으로 또 씻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씻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삶의 과정이 이어지듯이 살림살이가 쭉 이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상당히 일상화된 거예요. 먹더라도 한야이기나 사냐이기나 사야이기나 야냐이기나 가리약 물약 의침 노침 주사약을 맞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살림살이잖아. 쭉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죽음이 오니까 또 그거 씻고 또 누가 또 그 좀 집에 아픈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고 이거라도 좀 씻으면 또 한 번 더 씻으면 낫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야 이 노래가 얼마나 한가 봐봐. 청춘 가부가 유복자일고 어두운 가장설로 슬피 울고 간다. 그런데 큰 용어도 먹고서야 어째 그러면 2, 3년은 일하다가 옛날 굿지가 나왔구만. 옛날에 우리 굿하러 댕기면이랑 굿 한석하고 나면 전부 동네가 다 한 것을 그것이 술 먹고 상하고 나면 2시간도 걸린단 말이요. 굿할 시간은 없는데 저기 노는 시간, 술 먹고 시간이 많아. 그런데 내가 그럴 때도 노래를 안 부르는데 이제 내일 모레 90개가 젊은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세월호 와서 학생들 320년 모두 나와갖고 좋은 날 조시를 받으시 상나 상시를 받으시고 아이고 잘해요. 내가 허리만 안 아픈 잘하고서만은 못하겠어. 잘해요 우리 아빠. 이 항천 해원경을 읽어주면 다시 애기들이 태어나갖고 좋은 데로 환생한다. 어쩌든지 한이 맺힌 것을 그놈도 환생하면 다시 태어나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애기가 여간 사람이 좋구만.
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서 많이 배회를 좀 했었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봤을 때 주위에 어떤 새파란 새싹이 자라고 어떤 농작물 이렇게 자라는 걸 처음 봤었죠, 내가. 그랬을 때 어떤 이제 뭐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고, 어찌 보면은 애를 자 쳐다보는 그런 마음가짐이랄까요, 막 그런 게 순간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녔죠, 막 교육센터에. 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땅에다가 뭔 작물을 심으면 그냥 크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근데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신경 안 쓰면 안 되고. 병들면 가슴 아프고 어떻게 또 치료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되고. 땅에는 그냥 씨앗 뿌리면은 지가 알아서 다 크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밑거름이 또 뭐 따로 있고, 밑거름도 뭐를 줘야 되고, 토양에는 또 벌레가 있으니까 살충 작업을 해야 되고, 살균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작물 어느 정도 크면은 또 애들 같으면 용돈 주듯이 이제 또 애들도 웃거름이라고 또 이렇게 줘야 또 애들도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돼가고, 너무 또 많이 주면은 너무 웃자라서 또 문제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농사를 지었고요. 할 수 있는 한. 제일로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은 되고 안 되고 떠나서요. 그게 많이 편하겠네요. 그 작물도 좀 특이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다 보니까 돈은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죠. 농사에서 많이 모르면서도.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 공부도 한 만큼 또 자격증도 일단은 해주거든요. 자격증도 이제 해주고, 교육 이수증 이제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는 과정은 거의 다 이수를 하고, 저 자격증은 지금 다 딴 상태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 쪽은 3톤 미만 이제 포크레인, 그 다음에 그 발효효소 하는 과정, 그게 이제 발효효소도 한 2가지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마케팅 쪽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농촌 지도 이제 지도사 이제 그런 쪽 자격증하고,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기 위한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좀 해서 딴 거죠. 이 지역에서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생각보다는 있겠구나, 남아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 동네 분들이죠. 뭐 이 주위에 진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곁에서 오랫동안 뭐 지켜봐주고 옆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죠. 뭐 이렇게 보다는 매사에 하나하나를. 그래서 마음이 내가 항상 무거웠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좀 보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회만 되면 좀 해드리고 싶고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아마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 적십자사 또 가입했어요. 가입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또 나름대로 좀 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제 좀 가서
이 동네 주위분들 이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었죠 거의. 가서 청소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풀베이 같은 것도 좀 해드리고, 좀 할 수 있는 거는 좀 봉사활동을 좀 내가 해야 어떤 보답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내 마음이 좀 그래야 편할 것 같고 해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미왕사에는 큰 부처님 그림이 있어요. 높이가 12m,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되죠. 폭이 한 5m 되는 큰 대형 불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불화가 이제 미왕사에 조성된 이유는 요 일대 미왕사 앞에 있는 그 큰 바다가 있어요. 정유재란 때 그러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이 이제 요 지역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왜구들에 의해서 미왕사도 불타고 또 요 아랫마을의 사람들도 다 죽이고 불로 태우고 마을들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완전히 제삿날도 갔고 또 후손들도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 전란 이후에 다행히 그 명량해전에서 전란을 이겼다고는 하지만 일대는 거의 초토화되어졌죠. 바로 그때 미왕사는 그런 큰 부처님을 먼저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불력의 힘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미왕사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냈죠. 그걸 이제 수륙천도제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죽은 영혼들, 육지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합동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큰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미왕사에는 계속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만든 앞치마를 놀. 그 여러분 앞에 닥치는 날은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탁탁함이 있겠어요? 없어. 그런데 괜히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과거에 매어서 미래에 매어서 해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미왕사에 대단히 유명한 실제 일화가 있는데요. 1897년에 해남 미왕사의 스님들이 중창불사를 위해서 이 섬 지역으로 이렇게 건립을 갑니다. 뭐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연잎회도 타고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그 스님도 타고 그랬을 테죠. 그런데 그분들이 섬들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받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청산도라는 섬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수몰 당해서 거의 다 대부분 돌아가셔 버려요. 120여 년 전의 일이죠. 4월 16일 날 그날이 뭐냐면 저 부도전에서 이제 한 120년 전에 저 청산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미왕사 스님들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단순한 사고들은 없거든요. 그냥 우연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연기의 법칙,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인데 왜 그러한 죽음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의 역사로서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죽음들이 이렇게 쭉 우리 한반도에서 어디 쪽으로 밀려왔는가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삼별초 쭉 와서 이제 진도를 거쳐서 제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죽임들이 있었죠. 죽음과 죽임들이. 뭐 6.25는 이제 전국이 보편적이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밀립니다. 뭐 임진왜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동학은 장흥에서 마지막 진도에서 끝나거든요. 장흥 석대들까지 와서 어마어마한 죽임을 당하죠. 석대들 전체가 피로 덮였다고 하니까요. 그 남도는 이제 그런 죽음들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불가피하게 되어버린 그런 죽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수용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걸 또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복해내는 하나의 기제로 굿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예술의 형태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감내한 것을 사귄 것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식들. 남해안에서 발달한 게 헌식 또는 거리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진도 같은 경우는 70%, 80%가 마을 제사의 이름이 거리제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리제는 주신격이 있는 뭐 당산이나 뭐 이런 영험한 그런 그 공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음식을 담고 자기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호 마을이면 100개가 되겠죠, 상이. 그래서 주로 이제 해안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해안에다가 100개, 뭐 150개 이렇게 쭉 펴놓고 이제 일종의 의례를 해요. 풍물도 치고 절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음식들을 헌식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또는 주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주고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무주고원들께 어떤 의례를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있는 의례이거든요. 그게 이쪽 진도 사람들이나 서남해안의 또는 남해안의 이 섬 사람들이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었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기도 하고 동료의 죽음이기도 하고 조상들의 죽음이기도 하고 또는 후손들의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연대의식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섬사람들의 의례에 투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도 그런 면에서 이 진도 사람들이나 서남해 또는 남해안 이 섬 사람들에게 남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을 거예요. 저 지선이 건져줬다. 우리 옥명이 조카하고 내 옥명이가 우리 누나의 아들이요. 옥명이랑 지선이. 같이 그때 사고 터졌을 때 가가지고 네. 그게 우리 애기 우리 애기 건져줬다. 아이고, 나는 그 애기 땅으로 12km를 겁나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옥명이 배로 그때 같이 갔었어요. 걔가 노라라면 잘 알아듣을란가 모르겠네요. 이제 그것을 내가 잡는 상태였고 우리들 여기 양식하는 이제 그 줄이 걸려 놓으니까 옥명이가 삼초 이게 뭐 이제 2개 올리고 하나는 걸렸으니까 끊어보려고 하더라고. 끊어야 쓰겠다고 가서 보니까 단가가 나올 만도 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저 노라를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땡기니까 나오는데 거가 조명탕 쏘는 천이 안가가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 안가 밑에가 애기가 다리가 갱겨서 나오고
잠깐 끊어버렸으면 그 얘기는 영원히 안 났대. 물속에서. 그랬을 텐데 그때 이제 내가 끊이지 말고 올려보자 해갖고 애기가 조명탄 천에가 걸려서 나온 거지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기를 이양을 하게 됐었는데 아이고 나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생각하기도 정없어. 아이 얼굴은 안 보면 되는데 얼굴이 하나도 형태가 없고 그 옷 입은 상태만 그대로 있는 사람이지 해골 전체가 해골이 머리고 뭐 살점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러니 뭐 그거를 보고 그냥 기절해 버렸지 내가. 아이고 나도 그냥 기억하기가 힘들어. 이거 기억하기가 너무. 옥령이도 힘들어 했어요. 우리 저 조카도. 예, 세월호가 처음에 절하고 난 후로 우리들이 원한 것은 솔직히 박물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조그마한 박물관에라도 하나 해서 저쪽 위에다 한다든지 어디 뭐 조그만 땅 굳이 하나 사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짓더라도 해놓으면 또 유가족들도 오시고 우리들 은행은 꼭 그거였는데 우리 애기 아까만한 지성이가 얘가 저도 가서 아예 안 걷던 책상 머리 이제 그런 것도 다 그 반이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고. 애들이 몇 명 안 살고 그냥 거짓말이 없어졌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들도 원하는 것이 그거 이제 한번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얼마 안 되네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꼭 그 말은 하거든요. 제가 다 그게 이제 보람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으므로 또 유가족 부모님들이 또 한 발씩 오셔서 박물관도 한번 보고 또 아이들이 저가 있다는 것도 생각 기억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게 쉽게는 되겠어. 이 불악의 슬픔이 뭐 그 유가족뿐이었겠습니까? 전 국민이 뭐 슬픔을 다 가졌었고 특히나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 가까운 곳에서 일해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서 또 보는 상태였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주민들도 뭐 슬픔이 그렇게 지금 역시도 마음은 다 있죠. 아이고 나도 그냥 기억하기가 힘들어. 이거 기억하기가 너무. 세월호는 좀 복잡해요. 세월호 이 사고라는 게 이미 사회의 문제죠. 그것을 낱낱이 본다고 그러면은 그날 일어났던 사고 또 그걸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왔던 어부들 육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사람들 뭐 뉴스, 유가족, 뭐 또 이후의 진상규명 끝없이 되게 복잡하죠. 이것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마침 저도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바로 인근 섬이고 또 거기에 어부들이 구조에 참여했었고 구조에 참여하는 어부들은 이후에 그런 참상들을 몸으로 기억으로 이렇게 담고 있으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있는데 그런 평범한 어부들의 삶 속에 그 백목강의 이야기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생각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떠오르고 그러죠. 그 현장을 떠나서 살지 않기 때문에 기억만으로 있는 게 몸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세월호가 갖는 특별함과 죽음이 갖는 보편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게 되었어요. 죽음이 갖고 있는 보편성마저도 세월호 사고의 특수한 상황 안에다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하나의 사건이자 사고로서 물리적인 이런 행위가 있고 죽음은 죽음대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원인이 되고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그런 경계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그 죽음만큼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두고두고 역사는 밝혀내야 될 진실의 문제인 것이죠. 이번에는 제석굿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가들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가들과 이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간을 참 복 있는 순간이다, 복된 순간이다 해서 복을 주는 신, 제석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가들과 우리 함께 복을 만들어 가보죠. 정상구만 무상구만 어서만 비엔나 여거라 육동양 들어가냐 상금이여 주는 동양 비리다가니 봤소 상금이 주는 동양 너희 닫고 하니 봤소 유성님 내 아따이에게 영상금아 밥을 서라 무상금아 뒤를 써라 아버지 가도 잡손 금발에 녹발에 성성격 했겠네요 차성지야 차성지야 협자가 나물 파도로서 부러워서 알아 이거라도 좀 해서 마음이 편해진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게 편해질 수만 있다 한다면 잘했다는 생각 그래도 애를 위해서라고는 무조건 다 나는 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보은이가 조금 더 편해진다 하면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게 잘했구나. 마냥 이제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 가자 서라 가자 서라 영아수로 손발 짚고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 유족들이나 아니면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지금보다 더 극심한 상처나 혹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풀어내는 그런 그 풀어냄의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제 방식대로 얘기하면 아마 터졌을 겁니다. 폭발했을 거예요. 폭발.
계약직이죠. 입주하기 전까지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주로 이제 화재 위험성 있는 소지나 야간에 이렇게 외부에 이제 출입 통제하는 그 과정이나 주로 그 업무를 좀 맡고 있죠. 저녁 9시하고 12시, 새벽 3시, 새벽 6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중간에 그냥 잠깐 눈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고 좀 바삐 또 생활해야 될 필요성이 저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냥 거기에 하는 거죠. 뭐죠.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인 농사를 포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시간상으로 배려가 된다 하면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 또 24시간 또 쉬는 공간 타임을 맞춰서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내 자신이 그거는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좀 평가를 내리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쁘게 살아야지, 정신없이 살아야지, 뭔가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욕먹을 짓은 하면 안 된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24시간 하고 또 24시간 쉬고 그 시간에 이제 농사를 할타임이니까. 아, 근데 군수가 멍청하지 왜 그거를 반대를 해? 그냥 하라고 놔둬보지. 지가 석탄재를 들여오고 싶은데 천막 자체가 사람이 대책이 이러고 있는 데가 상호가 뭐였더라? 건자재 백화점. 아, 건자재 백화점 제일로 큰 데잖아. 중대는 제일 크죠. 아니 그러니까 차민이 아빠나 고은이 아빠하고 같이 우리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야, 연병을 그렇게 우리가 술도 자주 먹고 그래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못 다닌다 그런다 그 말이 연병을 막 시켜갖고. 왜 근데 왜 우리 아빠는 안 왔대요? 자네. 아, 또 자네지 왜 가라고. 바쁘대요? 우리 아빠는 지금 안 사장님. 아까 보고 그래요? 매달아 놓고 부모 투식하는 놈과 부모 무료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세월호 학살 시키고도 그 어머니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농사하는 것도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어르신은 나한테 오히려 묻는 경우도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진도 익숙해지기 위한 어떠한 기초적인 걸 닦아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말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실험적이라고 한다고 했지만은 그 이제 원인을 저도 올해 이제 겨울작물 처음 쳤다 보니까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하니까 습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이제 아주 미세하게 조금요. 이제 습도 조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어야 될 시기 진짜 많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상으로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근무 시간이.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농사를 질 수 있고 하는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일단 그걸 선택하게 된 거죠. 그냥 가장 아픈 거 평생 마음을 갖고 마음속 아파야 돼 하면서도 그러고 가지고 가야 돼 그거 그냥 그렇게 해주고 여기가 다리네요. 조심하고 못 갖고 아니요. 저 목표에 세월이 가고 찍혔어요. 다 같이 헌화를 하겠습니다. 헌화. 하나, 둘,